네, 이번에는 상관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상관접속사가 뭔지부터 보고요. 자, 일단 접속사는 두 개의 단어, 구 혹은 문장을 연결하는 말을 우리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물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고요.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문장, 즉 절은 절끼리, 문장끼리 연결하는 말, 즉 주어 동사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접속사인데 상관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단어 혹은 구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접속사를 우리는 상관접속사라고 합니다. 단어 혹은 구, 물론 종속절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접속사 구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연결하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관접속사, 주로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그 다음에 등위접속사, 두 개의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그 다음에 종속접속사,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되 하나는 주절, 종속절, 대등하지 않게 연결하는 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상관접속사는 세 가지입니다. and, but, or 이 세 가지고 얘는 동일한 종류와 중요도를 가진 단어와 구를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상관접속사 연결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병치병렬의 원칙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관접속사 연결한 A, B는 동일한 종류여야 돼요. 종류가 같아야 돼요. 또 중요도가 같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영어의 논리적인 원칙입니다. 자, 단어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우리말로는 대충 쓰지만, 자, 이 문장을 보시면 He visited Paris and Japan이 틀린 문장이에요. 우리말로는 그가 파리와 일본을 방문했다. 별 느낌이 없죠. 별로 틀렸다는. 그런데 틀린 이유가 뭐냐면 Paris는 도시 이름이고 Japan은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에요. 즉 영어는 도시면 도시, 나라면 나라, 과일이면 과일,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를 연결해야 돼요. 물론 중요도도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제대로 고치면 이 visited Paris and 나오고 뒤에는 일본에서도 어느 도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aris and 도쿄, 물론 수도가 나와야겠죠. 대등한 고유명사 도시여야 되니까. 즉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와 중요도와 같은 도시 이름을 연결해야 된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도 나오지만, 일단 이제 구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는데 Paris는 알겠는데 뒤에 뭐 T로 시작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 모르겠다 해도 얘는 무조건 도시 이름이겠죠. 왜? 앞에가 도시 이름이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뒤에가 도쿄가 있는데 앞에 어떤 단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도시 이름이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구의 연결. 이 부분이죠.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방금 했던 부분은 사실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영어의 이런 논리적인 병치병렬의 구조, 논리적인 연결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은 실제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she likes to swim and jogging이 틀렸다. 왜? 자, swim은 투부정사고 jogging은 동명사이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라서 어떻게 고쳐야 된다? She likes to swim and to jog 하든지 투부정사로, 같은 투부정사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she likes swimming and jogging과 같은 중요도 같은 동명사 연결하든지 같은 중요도와 종류를 가진 구를 연결해야 된다. 물론 구체로 따지면 to swim과 swim이 여기서 의미는 사실은 구체로 보면 다릅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좋아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아무튼 같은 종류와 중요도를 가진 단어와 구끼리 연결해야 되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독해에서 중요하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고 쓸 때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관접속사에서 병치병렬의 중요한 특징을 배워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자, 상관접속사. 아까 말한 것처럼 상관, 서로 관련 있는 것들이 연결된 게 상관접속사. 자, 어떤 게 있냐면 상관접속사는 얘가 상관접속사야. 일반적인 책이 얘를 상관접속사로 얘기하는데 아니야. and, but, or 병치병렬 구조, 종류와 중요도와 같은 두 개 이상의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것을 상관접속사라고 하고, 자, 이거를 활용한 구문, 상관접속사 구문, 수거 종류와 중요한 건 이제 수의 일치, 의미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수의 일치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접속사 쓰인 거지. and, but, 그 다음에 or에 나온 or 이렇게. 그래서 both A and B, A, B 둘 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이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이 아니라 B도. 이걸 같이 쓰는 게 B as well as A죠. A뿐만 아니라 B도. either A or B, A 혹은 B, either A nor B는 A, B 둘 다 아닌 부정이죠. 자, 이렇게 5개.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자, A, B 둘 다 있을 땐 얘는 복수동사인데, 다른 상관접속사는 전부 다 B에 전부 다 B에 일치한다. B에 일치시킨다. 자, 그래서 B에 일치시킨다. 그래서 단수이고 인칭을 쓸 때는 뒤에 있는 거에 일치시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야 하여 자, 이렇게 Susie and Tim are 복수고요. 그 다음에 but은 다음에 I에 일치시켜서 뒤에 일치시켜서 was 단수고 또 여기도 더 books니까 are furniture니까 여기 있네. 복수 as well as네요. as well as니까 여기에 일치시켜서 are 그 다음에 will이 단수 is 그 다음 we니까 have 이렇게 뒤에 일치시킨다는 얘기죠. 참고로 not so much A is B, A라기보단 B이다. 스미스 C는 선생님이라기보다는 탐험가이다. 이렇게 되고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얘도 병치병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접속 구문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자, 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얘가 강조하는 건 뭐다? A다, B다? 자, B를 강조하는 거고요. B를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자, 이 not only A but also B가 쓰인 문장이 글의 주제문이면 잘 보세요. 얘가 주제문이면 B를 강조하는데 선택지에 얘가 주제문일 때 선택지에는 A만 있어야 된다, B만 있어야 된다, A, B 둘 다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또 B as well as A를 A뿐만 아니라 B로 해석하면 안 돼. 직독시켜야 합니다. B이다, A뿐만 아니라. 됐죠? A뿐만 아니라 B도 하지 말고 B이다, A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다음, not A but B는 또 어떠냐? not A but B 부문이 만약에 얘가 주제문이면 얘는 B만 강조하는 거야. A는 아닌 거야. B만 강조해. 그럼 얘가 주제문이면 선택지에 A가 있어야 된다, B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 not A but B는 B만 있어야 되는 거지, 주제문일 때. 그래서 얘가 주제문이면 B만 있어야 되고 얘가 주제문이면 A, B 둘 다 있어야 된다. 참고로 이때 also는 생략하죠. 생략 가능합니다. 자, 이때 only 대신 쓰일 수 있는 부사들 있지. 어떤 게 있지? just. not only 말고 not just라고 써도 돼. 또 not merely를 써도 돼. 단지란 뜻이야, 전부 다. not only, not just, not only 전부 다 단지. 그래서 단지 뭐뿐만 아니라 역시 뭐뭐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but 대신 쓰일 수 있는 말이 뭐지? but 대신 쓰일 수 있는 말은 친구죠. 예. 고맙습니다. 자, 이때 but을 생략할 수 있어요. 대신 뭘 쓸 수 있을까? 마침 피자. when, how, what. 자, 막 던지만. 아니 단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건데 언제 누가 어떻게. 자, 의미 없는 얘기였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콜론. 얘가 but을 대신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but의 종류. 송가야,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 4가지. 언제 봤어 또. 자, 여기에 지금 사실은 총 5가지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자, 정리. 자, 상관접속사.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두 개의 뭐를 연결할 때 단어와 구를 연결하게. 근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거야. 대등하게. 그래서 my mom is not timid but careful. 소심한 게 아니라 주의 깊은 거다. 이때 두 개의 뭐를 연결했어? 두 개의 형용사를 연결했지, 이렇게. 형용사 연결했어. 그래서 이때를 상관접속사라고요. 등위 접속사가 많이 쓰이지. 등위 접속사가 뭐야? 두 개의 뭐를 연결해? 문장을 연결한 건 등위 접속사야.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역시 또 어떻게 연결해? 대등하게.
그래서 두 개의 단어나 구를 연결할 때도, 문장을 연결할 때도 두 개의 단어나 구가 같은 종류, 같은 중요도를 가진 말이어야 돼. 그때 얘기했지. 그래서 그때 뭐라 얘기했었냐면 예문할 때, 왜 이래? 엄마. 깜짝이야. 자, he, 너무 눈 아프다. he visited Paris and Japan이 민주야 맞다 틀리다? 그는 파리와 일본을 방문했다가 맞다 틀리다? 이거 안 했나? 했어 지금. 틀리다고. 왜 틀리다고 민주야? 그렇지, 프랑스 해야 되지, 그렇지. 얘는 도시고 나라니까 틀리다는 얘기지, 이 문장이. 그래서 이렇게 대등하다는 얘기는 같은 종류의 되고 중요도도 같은 말. 항상. 그래서 박보검 and 한승훈. 이게 갑분싸구나. 미안해. 자, 그래서 두 개의 단어 구도, 두 개의 문장도 대등해야 된다. 됐어요. 다음. 전치사. 그래서 뭐뭐를 제외하고란 의미의 전치사로 쓰인다. 그래서 except나 save도 전치사로 있어요. save, 뭐뭐를 제외하고 해. 그래서 no one, 아무도 아니다. but you. 뭐를 제외하고? 너를 제외하고. 너를 제외하고 아무도 아니야. in the world, 세상에. 세상에 뭐가 아무도 아니야? has control over your attitude. 너의 태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이때 벗이 except. 너를 제외하고란 뜻이야. 자, 예문을 보면서 기억하세요. 이거 해석 안 했다. It's nice. 좋아요. But 그러나 I don't want one. 하나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종류 중에 하나를 원하지 않아. 좋아 보이지만 원치 않아요. 다음. 부사입니다. 자,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와요. 벗이 이때 뭐냐? 겨우 오직이란 뜻이야. Tom is but a small boy야. 그러나 어린 소년이 아니라 뭐야? 겨우. 아직은 겨우 어린 소년이다. 이런 뜻이야. 이게 좀 어렵죠? 관계대명사, 원래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유사. 누가 카페 질문했던데 의사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옛날에는 의사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했었어. 옛날 영어는. 근데 요즘 다 그냥 유사 관계대명사라 해요. 그래서 있죠? 뜻이 뭐냐면 뭐뭐 하지 않는 대낮의 의미야. 대낮. 그래서 부정의 의미가 포함된 관계대명사야. 자, 볼까요? There's no rule. 규칙이 없다. But. 이때 but이 유사관계대명사야. 주로 선행사에 주로 부정어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규칙이 없습니다. But has some exception. 예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중부정이라고. 그럼 무슨 말이야? 모든 규칙은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이런 뜻이 강한 긍정이야. 그렇지. 그래서 규칙이 없다. 예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모든 규칙은 예외가 있다. 여기도 마치 이걸 풀었으면 안양국어에 서술형 주관식 나왔었는데 풀었으면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there is no reason, no rule that doesn't have some exception. 그래서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벗을 풀었으면 대낮의 의미다. 뭐뭐하지 않는 해석한다. 이렇게 5개입니다. 정리하면 상관접속사, 구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상관접속사,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무슨 접속사? 등위접속사. 그 다음에 전치사, 뭐뭐를 제외하고. 그 다음 뭐 있지? 4번이? 부사. 오직 겨우의 부사. 5번째가 유사관계대명사로서 선행사에 주로 부정어가 있을 때 뭐뭐하지 않는 대낮의 의미를 갖는 관계대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5가지. 쉬운가 몇 가지? 오케이. 4가지 아니야 5가지.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문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문사도 뭐 회화를 하든 뭐 우리 수험생으로서 시험을 준비하든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자, 의문사. 일단 물음. 의문을 나타내는 말이죠. 뭐 물어볼 때 쓰는 말이 의문사입니다. 역할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의문문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간접음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직접이란 말을 가로로 붙였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부어, 퀘스천 마크로 의문을 직접 표현하는 문장. 즉 물어볼 때, 그때 의문사를 쓰죠. 또 간접문이라고 해서 이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문이
독립적인 의문이 아니라 문장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종속절이 된다고 하는데 그 문장의 일부, 종속절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간접 의문이라 합니다. 종속절 중에 이제 명사절, 우리가 뒤에 가서 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간접 의문. 자,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일부, 즉 종속절이 되면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즉 명사인 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텐데 의문 형용사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문대명사, 말 그대로 물음을 나타내는,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이고요. 의문 형용사는 의문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의문 형용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문 대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대명사 자체가 명사 수식할 수 있어요. 의문 대명사뿐만이 아니라 대명사가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의문 부사입니다. 의문을 의미하는 부사가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팔품사를 잘 정리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 나오거든요. 네, 아무튼 자,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깔끔하게. 자, 보시면 의문 대명사죠. 자, 그래서 사람, 사물, 또 선택인 걸로 나눌 수 있고요. 사람일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누가 누구를 이렇게 해서 주격, 목적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명사는 격이 있어요. 격, 주격, 목적격 이거죠. 그 다음 사물, what은 사물을 나타내죠. 그래서 무엇이 무엇을, 주격, 목적 형태가 똑같아요. 그리고 자, 위치는 자, 조심해야 될 게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건 사물이건 선택, 물어볼 때 어느 거냐라는 걸 물어볼 때 선택을 할 때 쓰는 의문대명사가 위치가 됩니다. 자, 이 의문대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면 의문형용사가 돼요. 자, 사람, 우리가 보통 자, 의문대명사의 소유격이라고 해도 돼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대명사의 소유격이 바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문대명사의 소유격도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일 때 whose, 누구의죠. 사물, 무슨 명사. 그래서 what 뒤에 이 뒤에 whose, what, which, 또 어느 사람, 어느 사물 이렇게 되겠죠. 이 뒤에 뭐가 와요? 이렇게 명사가 온다고요. 이렇게 명사가 와서 이제 의문,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문 부사입니다. 부사. 동사를 수식하는 게 주로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고, 자, 시간, 장소, 방법, 이유. when, where, how, why. 이게 바로 의문 부사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들이죠. 여러분이 좀 혼동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따로 또 이제 비교해서 제가 정리를 5분 후로 해 놓겠지만, 자, 의문을 나타내는 말은 묻는 말이에요. 묻는 말.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관계부사라는 건 그냥 문장을 연결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사들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문대명사, 주격, 목적격. 여기 보다시피 누가 누구를, 주격, 목적격, 무엇이 무엇을, 주격, 목적격. 어느 사람이 어느 것이 을을. 그러면 주격, 목적격. 이렇게 되는 거고, 의문형용사는 사람인 경우, 사람은 소유가 있으니까 소유격이 있죠? 사물은 소유격이 없어요. 물론 사물도 사람처럼 이렇게 소유격으로 쓰기도 하지만 원칙으로 일반적으로는 사람만이 소유격이 있어서 whose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문사 종류는 세 가지, 의문대명사, 형용사, 부사.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문부사의 종류와 역할을 보겠습니다. 네. 자, 의문부사. 우리 의문 대명사 했습니다. 자, 의문, 물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대명사라 했고요. 차이가 뭐냐면 부사라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의문부사는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우리가 의문 대명사는 사람이냐, 사물이냐, 선택이냐를 나눴다면 의문부사는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역시 뭐 할 때? 물어볼 때 사용하는 부사. 그래서 부사 일종이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동사를 수식합니다. 부사예요. 동사 수식하고, 그래서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따 예문으로 확인해 보고요. 일단 종류 보시면 시간, when, where, 장소, 방법, how, 이유, why예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 다 됐는데 how만 조심하면 됩니다. how는
일반적 방법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얼마나 라고 뜨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방법이 아니라 뭘 나타내요?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붙으면 how는 방법이 아니라 정도를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유죠. why, 왜 이렇게 됩니다. when, where, how, why. 자, 정리해 두시고 자, 문장 안에서 의미만 정확히 알고 해석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볼까요? when, 시간입니다. When will you meet the teacher? 너는 언제 너는 만날 거니 그 선생님을. 자, 의문문인데 부사예요. 자, 보세요. 제가 동사의 해석, 연결해서 해석한다. 동사를 수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부사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선생님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고요.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은 별거 아니에요. 명사에 대한 정보를 준다. 자, 명사에 이어서 해석한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언제 너 아니에요. 언제 만날 거니. 자, 우리말로 이해되죠? 자, 영어건, 뭐 한국어건, 중국어건, 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어는 다 똑같아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구조, 순서가 다를 뿐이지 단어가 다를 뿐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제 만날 거니? 그래서 부사예요. 그리고 when은 언제니까 시간을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where는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어디예요? 어디에 내지는 어디에서. 볼까요? where he, 어디 그 아니죠. 그가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니?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어니까 이렇게고 뭐 중국어는 다르고 불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동서고금, 어느 언어건 사람이 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어만 다르고 순서, 즉 grammar, 문법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디에서 그를 만날 거니? 기억하셔야 될 건 어디에서예요. 어디에서.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어디로 아니에요. 어디에서예요. 어디에서입니다. 네. 왜냐하면 관계부사일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에서. 네. 다음 how입니다. 자,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요. 이렇게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없으면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떻게. How did you solve the problem? 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었니? 어떻게 너는 그 문제를 풀었니라고 번역이 되죠. 또 볼까요? 어떻게 문제 아니라고요. 어떻게 너 아니라고요. 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풀었니죠. 자, 이제 이해되시죠? 아, 이래서 의문 부사구나.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정도라고요. 어떨 때? how 뒤에 뭐가 왔을 때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붙으면 여긴 부사 같네요. 얼마나 빨리죠. 됐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때 how는 정도를 나타내서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정도를 물어본다. 얼마나 빨리 did you solve 문제를 풀었니? 똑같아요. 근데 얘는 또 얼마나 빨리 문제 아니죠? 얼마나 빨리 너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풀었니? 자,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why? 이유죠. 왜요? 왜 do we have to go there? 왜 우리가 거기 가야만 하니? 왜 거기 아니죠? 왜 가야만 하니? have to go. 동사일 뿐이죠. 자, 의문부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피디님 아주 딱 타이밍이 죽이는데. 자, 봅시다. 자, 간접의문. 자, 의문문, 물어보는 말인데 간접이 무슨 말이냐? 자, 이 얘기예요. 자, 의문문. 일반적 의문문을 우리가 직접 의문이 안 하고 그냥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사주어 이렇게 도치를 하지. 또치가 아니라 도치.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동사주어 어순으로 도치한 문장을, 그죠? 그리고 문장 끝에 퀘스천 마크를 쓰면 이게 의문문이야. Which do you like better? 자, 이때 위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물을 가리킨다? 사람, 사물, 둘 다. 그렇지. Which do you like better? 커피 or tea? 그럼 사물이지만 Which do you like better? 박보검 or 한승훈?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 예를 든 거야. 그러면 어느 사람이 좋냐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선택. 사람이건 사물이건. 자, 그래서 됐고 이거 조심해야 되죠. Who did the work? 도치한다 그랬는데 얘는 왜 did the work 이렇게 썼느냐? who가 뭐니까? 문장에 지금? who가 주어죠. 그렇지. 얘는 도치를 안 하지. 왜? 의문 대명사 주어니까 who did the work? 누가 그 일을 했니? 그래서
주어 동사 어순인 게 의문대명사가 주어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도치를 안 하죠. 그런데 간접 의문이 뭐냐 이거야. 자, 별거 아니야. 직접 의문문이 일반적인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 즉, 자, 명사절로 사용된 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이라 한다. 다시 원래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돼서 명사절이 된 거를 우리는 그것을 간접 의문이라 한다고. 의문문이 항상 의문문이 아니야. 간접 의문. 그래서 명사절을 쓴 거야. 간접 의문. 직접 의문의 그 의문문이 명사절이 되면 우리는 간접 의문. 진짜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 2번이나 수능에도 나왔던 어순이 당연히 의문문이 아니니까 도치 안 한다. 자, 의문사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 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예를 기억합니다. 문장 안에서 명사절의 역할을 기억하고, 즉 전체 문장 안에서 명사절이 주어냐 목적어냐 보호냐도 알아야 되지만 그 명사절 안에서 의문사 역할도 알아야 돼. 다시 명사절 안에서 이 의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체 문장 안에서 이 명사절이 어떤 역할을 하냐. 즉 주어냐 목적어냐 보호냐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만약에 후가 쓰였다면 이 명사절 안에서 후의 역할이 또 뭐냐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변환 녀석. 첫 번째 의문대명사 생각해볼까? 자, 그래서 who is he? 그가 누구니? 의문문하면 어떻게 돼? do you know? 너는 do you를 아느니? 압니까? do you를 아십니까? 그지? 배지밀만 아십니까? do you도 아십니까? 그래서 뭐를? who is he가 틀리지. 왜 틀려? 어순이 도치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who he is가 된다는 얘기지. 자, 보세요. 이때 who he is는 동사 노후의 뭐야? 목적어지. 그죠? 그 목적어, 명사절 안에서 who는 뭐로 쓰였어? 다시 who he is는 동사 노후의 목적어로 쓰였어. 명사절이야. 그 who he is 명사절 안에서 who는 뭐로 쓰였어? is의 보호지. 이렇게 확인하라는 얘기야. 이 명사의 역할은 동사 노후의 목적어다.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who는 is의 보호다. 이렇게 확인하라는 얘기야. 이번에 의문형용사. 이게 의문형용사야. 무슨 색깔을 너는 미쳤다. 좋아하니 주어져 유가. 너 무슨 색깔을 너는 prefer 더 좋아하니 의문문인데 이거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도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you prefer라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의문형용사니까 자, 얘는 위치하는 위지의 뭐예요? 이 명사절은 보호잖아, 그지? is의 보호인데 그 안에서 위치의 역할은 뭐야? 컬러를 꾸미는 형용사지. 이게 의문형용사라고. 그래서 그의 관심은 어느 색을 네가 더 좋아하느냐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명사절은 전체 문장의 보호다. 그 중에 위치는 의문 형용사니까 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지. 마지막으로 의문부사. When will she come? 그녀가 언제 올까요? 라고 의문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치하면 안 되고 when she'll come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또 보자. 얘는 명사절이야. 동사 노후의 전체 문장의 뭐야? 노후의 목적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안에서 when은 뭐의 역할을 해? 의문 부사니까 뭘 수식한다? 언제 올 거냐 이렇게 동사 수식한다는 얘기지. 구조 파악됐죠 이제? 됐죠? 그래서 명사절이 전체 문장에서 명사절 역할 중요하고 그 명사절 안에서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의문부사 역할을 확인한다.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간접 문문의 어순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간접 문문이 뭔지를 먼저 개념 정리를 좀 하셔야겠죠. 네, 자, 그거부터 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일단 의문문부터 볼게요. 자, 묻는 말이죠. 묻는 문장이죠. 의문사가 오고요. 의문사라는 게 이제 묻는 말, 저 뒤에 나옵니다. 자, who, 누구, 뭐 언제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말이요. 그래서 동사주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의문사 중에 의문 대명사는 주어가 돼요. who 같은 경우는 what 같은 경우는 대명사는 이렇게 주어가 돼서 의문사가 주어오면 바로 동사가 와요.
되셨죠? 자, 간접 의문의 어순이 어떤 거냐면, 자, 의문사가 의문문이전 아니죠? 자, 문장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순이 어떻게 돼요? 주어가 앞에, 동사가 뒤로 와요. 의문문일 때 동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의문문일 때. 간접 의문은 의문문이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문사는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이 의문사가 의문문을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의문문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 의문문이 요거 없이 문장의 일부가 돼요. 즉 종속절이 돼요. 문장의 일부로 종속절이 돼요. 그런 명사절이에요. 얘를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걸 직접 의문, 물음표가 있는 걸 직접 의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직접 의문, 간접 의문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문문이 아니고 의문문이었던 것이 문장의 일부로 됐다라고 보셔도 되고 의문사가 이끄는 종속절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무튼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라는 거고 자 의문사가 주어일 수도 있다. 그때는 의문사 뒤엔 동사만 있다. 의문사가 주어니까 뒤에 주어가 없죠. 자 봅시다. 자 의문사 종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있는데 자 의문대명사 자 누구죠? Who did? 누가 그것은 의문문이에요. 근데 간접은 어떻게 돼요? 어순이 얘가 주어예요. 누가 했니? 이렇게 되죠. What has he made? 자,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그가 만들었니? 이거 의문문이고요. 간접은 볼까요? 무엇을 똑같아요. 무엇을 그가 만들었니? 어순 무조건 주어 동사예요. Who is he? 그가 누구니? 그죠? 도치했죠. 당연히 의문문이니까. 근데 간접 의문 가면 어떻게 돼요? Who, his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보호네요. who가 is의 보호죠. 이렇게. 의문 형용사 뭐냐면 이렇게 의문 대명사가 명사 수식하는 게 의문 형용사예요. 별거 아니에요. 의문 대명사가 명사 수식해요. Whose house? 누구의 집? 이렇게. 이걸 의문 형용사라 그런 거죠. Is that? 누구의 집이냐 저것은? 얘가 보호죠.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돼요. 누구의 집이냐? 그것이, 저것이. 이렇게 어순이 주어 동사가 된다. 간접 의문의 어순은 주어 동사다. 이게 핵심이죠. 단 이렇게 의문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의문사 자체가 주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네. 되셨죠? 네. 자, 이번에는 의문 부사입니다. 자, 부사니까 부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안 돼요. 자, 의문 대명사는 보세요. 의문 대명사는 여기 표시를 해보면 자, 이렇게 주어, 얘는 목적어, 얘는 보호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의문 대명사니까요. 의문 대명사 되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 대명사도 이 간접 의문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는 거죠. 의문 형용사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중요한 거죠. 뭐로 쓰이는지. 명사가 뭐나? 보호네, 보호. 보호. 목적어 아니지, 못하네요. 보호입니다. is의 보호죠. 저것은 누구의 집이니? 얘는 그냥 수식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의문 부사는? 부사예요, 부사. 부사. 수식하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등의 수식을 하는 말이 의문 부사예요. 그래서 언제 그는 올 거니? 의문문이에요. 간접은 볼까요? 언제 그가 오니? 항상 주어 동사 이렇게 있겠죠. 의문 대명사는 의문 대명사 주어일 땐 뒤에 주어가 없지만 의문 부사는 항상 주어 동사 있어요. 부사니까. 그리고 보세요. 자, 언제 그가 올지, 또 어떻게 그가 거기에 갈지.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how kind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how는 얼마나 이런 뜻이죠. I know how kind 하면 뒤에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오면 난 안다. 그가 얼마나 친절한지. 얘는 뭐예요? 어떻게죠. how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뒤에 형용사 부사 오면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하고 자, 역시 간접 의문의 어순은 역시 주어 동사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가 간접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의문사 말고도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들은 4가지가 더 있죠. 아무튼 의문사건 뭐든 간에 아무튼 이 명사절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사절은. 근데 목적어도 2가지.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 더. 동격인 경우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네, 5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의문사의 종류를 보시면 크게 이제 의문 대명사,
주어, 목적, 보호 역할하는 명사 주격하는 의문 형용사, 그 다음에 의문 부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문 대명사 부사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앞에서 수식하는 의문 형용사도 있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사람 후, 사물, 사람, 사물 다 되는 선택을 나타내는 which. 그 다음에 whose 명사, what 명사, which 명사 이렇게 하면 누구의 명사, 무슨 명사, 어느 명사 이렇게. 이건 의문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의문 부사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사. 자, 요렇게 총 3가지의 의문사가 있고요. 자, 먼저 이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 역할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자, 주어죠? 다 주어가 됐습니다. Who did the work? 누가 그 일을 했는지 is question to me. 나에겐 참 의문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누가 그 일을 했는지가 주어죠. 의문 대명사입니다. 누가죠. 여러분이 참고로 이제 정확한 해석과 문장 구조 파악을 위해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똑같이 주어더라도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게 대명사 역할인지 형용사 역할인지 부사 역할인지 그 명사절 안에서 제가 이거는 따로 또 문구로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했냐. 이게 명사절인데 그 명사절 안에서 후가 주어다는 얘기죠. 의문사가 위치북 어느 책을 그가 좋아하니. 위치는 의문 형용사예요. 그리고 그가 더 좋아하는지 이 부분이 전체가 이제 명사절로 주어 역할을 하는데 이때 위치는 그 명사절 안에서 형용사. when 그녀가 언제 올지 동사 수식하죠. 그래서 의문 부사예요. 부사란 이유는 동사 수식. 물론 여기서까지는 명사절이죠. 명사절인데 그 명사절에서 의문사 역할은 부사다. 이렇게 정리하라는 의미죠. 네, 좀 빨리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목적은 2가지예요. 영어의 목적은 2가지죠.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의문사, 대명사 이끄는 이 명사절도 타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어요. 이렇게 tell, know의 목적어인 경우 tell me who did the work. 누가 그 일을 했는지를 말해줘. We know, 우린 알아. which book, 어느 책을 그가 더 좋아하는지. He doesn't know, 그는 몰라. 언제 그녀가 올지. 이제 명사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위해서 똑같은 구절을 넣고, 자, 그 명사진 역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전치사 목적 마찬가지예요. about, in, of의 목적으로 명사절이 온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명사절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의문 대명사 후가 이끄는 명사절. 얘는 의문 형용사가 이끄는 명사절, 의문 부사가 이끄는 명사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호죠. 자, 예문 다 똑같습니다. 명사절의 예문은. 그래서 전부 다 비동사의 보호네요. 그죠? The question is, concern is, his interest is. 자, 다 is의 보호고, 자, 역시 똑같이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어느 책을 그가 더 좋아하는지, 언제 올지, 이렇게 보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동격 보겠습니다. 동격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뭐 같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문법적인 용어는 뭐냐면 명사적 어구가 형용사적 어구가 아닌 명사적 어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하는 그 명사적 어구를 우리는 동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명사들도 동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앞에 전치사가 뭐 있냐면 오브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동격일 땐 앞에 전치사 오브가 온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I have no idea. 난 몰라요. 뭐를? Who did the work? 누가 그 일을 했는지. 라는 그 명사 아이디어에 대한 동격. fact에 대한 동격이네요. We know the fact. 어떤 사실을 우리는 아냐면 어느 책을 그가 더 좋아하는지. He has the news.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야? 그녀가 언제 올지. 언제 올 거라는 그런 소식을, 올 때에 대한 소식이겠죠? 네. 이렇게 동격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명사절 안에서 의문사 역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사라는 건 말 그대로 묻는 말이죠. 그죠?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 등이 있는데 자, 얘들은 의문문을 만들어요. 근데 물어볼 때 쓰는 거죠. 그런데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면 일부분이 되면 종속절이 되고 걔는 명사절 역할을 합니다. 그 명사절 안에서 의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일부가 되면 문장의 일부, 즉 간접의문이라고 하죠. 되면 명사절이고요. 그 명사절 안에서 의문사 역할이에요.
자, 이해를 잘 개념을 하시고. 자, 그래서 먼저 의문사의 종류를 보시면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의문을 나타내는 대명사, 의문을 나타내는 형용사, 의문을 나타내는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대명사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whom, 사물, what, 사람, 사물, which. 의문 형용사. 대명사가, 의문 대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의문 대명사가 됩니다. 영어의 대원칙. 대명사는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명사 앞에서요. 똑같아요. 그래서 whose, 누구의, what, 무슨, which, 어느, 이렇게 의문 형용사가 된다. 이거 참고로 꼭 알아두시고, 의문부사는 잘 아시죠?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라는 의문부사. 총 그래서 의문사의 종류는 몇 개? 네, 10개가 있습니다. 자, 명사절에서 이제 의문사 역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 대명사. 대명사죠? 그죠? 그러니까 명사절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I know, 나는 안다. Who did the work? 자, 목적어예요. 노후에. I know what he has made. 역시 노후의 목적어예요. I know which 이하가 역시 목적어예요. 당연히 명사절이니까. 자, 주어나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데 일단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들이에요. 그런데 이 명사절 안에서 과연 이 의문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did the work?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주어죠. did 동사에 의문 대명사가 그 명사절 안에서. 두 번째, I know what he has made. 자, 무엇을 그가 했는지 동사의 목적어죠. 이번에는 I know which the better choice is.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어느 것인지. 그래, choice is란 동사의 보어죠. 그래서 전부 다 얘는 목적어로 쓰인 명사절인데 그 명사절에서 의문 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했다. 명사절 안에서의 의문 대명사 역할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문 형용사. 말 그대로 형용사죠. 그러니까 명사 수식해요. 그래서 의문 형용사 수식을 받는 명사의 역할을 확인하면 돼요. 그 의문 형용사는 당연히 그냥 명사 수식하는데 그 의문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역할이 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도 역시 다 노후의 목적어인 명사절이에요. 동사, 타동사 노후에. 그 안에서 보시면, whose car, 누구의 차, 무슨 방법, 어느 소년, 이렇게 되죠. 의문 형용사니까. 자, 그래서, 의문 형용사를 받고, 뒤에 명사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보면, 누구의 차가 주어네요. 그죠? 누구의 차가 is 주어. What method, 무슨 방법을 그가 사용했니? used의 목적어 method가. 또 어느 소년이 보호네요. 승자가 어느 소년이 될 것인지. 비동사의 보호죠. 이렇게 의문 형용사일 때는 뒤에 있는 명사가 그 명사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문부사입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사는 주로 동사 수식해요. 역시 의문부사도 동사 수식합니다.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고, 자, 보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타동사 노후의 목적어인 다 명사절이에요. 다 명사절이고, 보시면 언제 올지, 어디로 가는지, 왜 행복한지, 어떻게 거기에 갔는지. 자, 또 보시면 언제 올지 동사꾸미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동사꾸미죠. 왜 행복한지 동사꾸미죠. 어떻게 갔는지 동사꾸미죠. 그래서 부사예요. 자, 참고로 how 뒤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붙으면 이 how는 어떻게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얼마나, 즉 정도를 나타내는 의문 부사이죠. 그래서 얼마나 친절한지 그녀가 보호네요. 그죠? 이렇게 명사절 안에서 의문사 역할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또 설명할 때 말이 빠르기도 하지만 좀 더 빨리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을 맞추기 위해서. 자, 먼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먼저 확인해 보시면 이 얘기죠. 동사가 앞으로 와서 도치되고 앞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he will come tomorrow. 그는 내일 올 것이다를 평서문인데 의문문으로 고치면 의문사 없습니다. will he come tomorrow? 그가 내일 올까? 자, 이게 이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죠. 의문사,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같은 걸 말하죠. 자, 근데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은 어떻게 하냐? 자, 간접 의문.
간접음은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의 일부, 즉 명사절이 된 것을 간접음이라 하는데 이땐 의문사가 없을 때 그 쓰는 접속사가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if와 whether를 우리는 접속사로 사용을 합니다. 의문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순은 이제 간접 의문이기 때문에 직접 의문이 아니라서 어순이 주어 동사 어순이 되죠. 자, 수능에도 2번이 나왔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순은 의문문은 도치, 동사 주어, 간접 의문은 문장의 일부가 된 거라서 도치 안 하고 주어 동사의 어순. 그래서 접속사 if가 whether에 이끄는 절은 당연히 명사절이에요. 간접 의문은 전부 다 명사절이다. 자, 참고로 이거 중요하죠? 명사를 이끄는 접속사 if whether는 if가 whether의 뜻일 때는 이 if가 whether의 뜻일 때는 어떨다?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타동사 오고 이때만 if를 쓸 수 있다. 물론 whether를 쓸 수 있어요. 이때는. 그래서 보어나 목적어 내지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되고 무조건 타동사의 목적으로 이때 if가 whether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간접의문, 의문사가 없는 간접의문은 접속사 if나 whether를 쓰고 주어 동사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일단 제일 많은 게 이제 목적으로 쓰인 경우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자, 명사절이죠. 보세요. 이 예문을 보시면 이제 전부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Will it come tomorrow? 자,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자, 동사 주어에 어순을 썼어요. 그죠? 의문문이니까.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문장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을 뭐로 되냐면 얘를 바로 이제 간접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위에를 의문문을 직접 의문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줄여서 그냥 의문문이라 하죠. 자, 이렇게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되는 걸 우리는 간접 의문이라 하고 어순이 어떻게 된다? 동사 주어가 주어 동사해야 되는데 안 돼 있으니까 틀린 문장이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이때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접속사, 의문사가 없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이때 접속사를 뭘 쓴다? if, whether를 넣는다는 얘기죠. 자, 목적어. 여기 나오는 동사, 타동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if를 써도 되고 whether를 써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습니다. Will he come tomorrow? 그가 내일 올까? 라는 의문문이 문장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접 의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간접 의문이라 하고 비동사 is의 보어로 쓰였어요. 자, 이때는 whether만 써야 됩니다. if를 쓸 수 없어요. if는 언제 쓴다? 네, 타동사의 목적어일 때만 쓴다. 근데 얘는 보어이기 때문에 if를 못 쓰고 접속사 whether를 씁니다. 어순, 주어 동사도 확인해 주세요. 자, 주어로도 물론 쓰일 수 있습니다. Will come tomorrow 직접 의문문인데 이렇게 문장의 일부로 되면 간접 의문이 되는 거고 어순은 주어 동사고 그죠? 그래서 접속사는 자, 이렇게 whether. 여기도 역시 if를 쓸 수 없죠. 왜? 주어니까. if는 whether의 뜻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일 때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어예요. 그가 올지 안 올지 is not certain, 확실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은 어순이 동사 주어이고 얘가 문장의 일부로 가면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어순은 이렇게 된다. 자, 어순이 이렇게 바뀐다. 바뀌고 이 의문문에 원래 이 앞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 의문사가 여기 없으면 여기에 뭐를 쓴다? 네, 접속사로 if나 whether를 사용한다.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종속절에는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